베트남은 21세기 두 번째 10년을 이끌 신흥국가로 선정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장률이 너무 빨랐기 때문인데요. 베트남은 잠재된 성장력이 어마무시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GDP까지 가파르게 올라 베트남 사람들이 아주 우쭐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는 한국보다 더 빨리 성장했다면서 베트남의 기업인은 미국 방송에서 베트남은 진작에 한국을 제쳤다. 이제 한국인들은 베트남에 와서 살고 싶어 한다라고 발언하며 한국을 깔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국 덕분에 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면서 은혜도 모르는 모습이 참 배은망덕합니다. 경제력이 성장한 베트남은 이제 한국 없이도 뭐든 할 수 있다면서 한국을 손절해버리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은 한국의 삼성을 꺾고 말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베트남의 경제가 박살나는 상황이 되어 무척 곤란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한국보다 베트남에 더 살고 싶어 한다. 왜 한국인들은 베트남에 살기를 원하는가? 한국인들은 베트남이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은데요. 이것은 베트남 사람들이 만든 동영상의 제목으로 동영상 플랫폼에 떡하니 게재되어 있습니다. 선동 영상인가 싶은데 베트남인들은 실제로 베트남이 한국보다 잘 나가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베트남을 동경하고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아주 미쳐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이 아주 선진적인 나라로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인데 GDP만 봐도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베트남의 1인당 GDP는 3,498달러인데 반해 한국의 1인당 GDP는 무려 35,196달러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지표는 무시하고 한국이 이뤄낸 경제 성장의 속도보다 자신들이 더 빠르기 때문에 한국보다 잠재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믿고 베트남이 한국보다 우월하다고 믿어버린 것인데요. 한국 덕분에 그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베트남 성장을 이끈 것은 한국의 삼성을 비롯한 한국의 기업들이었습니다. 2009년 베트남 방닌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휴대폰 공장을 지은 이래 삼성은 베트남 정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삼성이 베트남 경제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의미인데요. 베트남은 삼성전자에 매우 높은 의존도를 보였는데 삼성전자와 삼성 계열사는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25% 상당의 비율을 차지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또 정부를 움직이며 초법적인 지위를 누렸죠.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6개의 공장을 가동 15만 명이 넘는 현지인들을 고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공헌을 실현했는데요. 또한 베트남은 삼성 덕분에 무역 적자도 흑자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베트남 덕분에 삼성이 득을 본 것도 있었습니다. 삼성의 베트남 진출 당시 베트남의 저렴한 인건비로 보다 더 많이 고용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베트남은 또 삼성 덕을 보게 되는데요. 베트남에서 삼성이 성공한 것을 목격한 수많은 해외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 삼성처럼 사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베트남의 경제는 날개 돋친 듯이 성장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베트남만이 가진 특별한 잠재력이라고 믿으며 자만해졌습니다. 오만이 하늘을 뚫어 베트남의 한 기업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깎아내리며 조만간 한국을 앞지르겠다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1년 기준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12, 베트남은 39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헛소리나 해대는 모습이 꼭 어떤 나라가 생각나는 듯합니다. 삼성 없이도 잘할 거라고 굳게 믿어버린 베트남의 한 기업은 기세를 몰아 스마트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베트남의 국민기업이라 불리는 베트남 최대 민영기업 빈그룹은 2019년 자체 스마트폰 제조에 착수했습니다. 빈그룹은 부동산과 유통,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베트남 IT 시장에 새로운 빈스마트 생태계를 구축하려 한 것으로 분석되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삼성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그렇게 선포를 해놓고 정작 인력들은 삼성의 직원들로 채우려 했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주 영입 대상으로 삼고 삼성보다 높은 연봉 등을 제시하며 스카우트했죠. 빈그룹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국 부품사와도 협력했습니다. 자사 스마트폰에 들어갈 부품을 한국 부품 업체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삼성 협력사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는 한국 부품업체 인수까지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베트남산 스마트폰 빈스마트는 베트남 현지에서 애플의 아이폰보다 많이 팔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국산 브랜드라는 후광 효과 덕을 톡톡히 봤죠. 하지만 삼성의 갤럭시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에는 삼성을 위협하는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18%에 도달하면서 상위 톱3에 오른 것인데요. 그러던 중 빈그룹은 돌연 스마트폰 및 TV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 빈그룹의 부회장은 스마트폰과 TV의 생산은 사용자를 위한 차별화된 가치 창출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스마트카,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개발 등 우리에게 더 많은 이익과 놀라운 경험을 안겨줄 차세대 기술에 그룹의 자원을 집중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는데요. 빈그룹의 기술력에는 한계가 있으니 더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빈스마트를 전기차 부품 연구 및 생산회사로 전환하기로 했는데요. 빈그룹은 빈페스트라는 이름으로 자동차 사업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빈페스트를 통해 베트남에서 1위를 달리던 한국의 현대자동차를 1년 안에 뛰어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죠. 하지만 스마트폰 제작에 관한 베이스가 없었던 것처럼 자동차 생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빈그룹은 독일차 껍데기를 수입해 독일 부품들로 차를 조립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했는데요. 가격은 일본차와 독일차 사이로 책정해 판매했습니다. 그렇게 자동차 사업을 시작한 빈페스트의 자동차 퀄리티는 과연 어땠을까요? 예상대로 매우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조립만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빈페스트는 그것조차 할 줄 몰랐기 때문이었죠. 빈페스트 자동차의 품질이 심각하다는 리뷰를 남긴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 빈그룹의 스마트폰과 자동차에서 베트남의 기술이나 부품은 거의 없던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오죽하면 해외 사업자들이 계약 협상을 위해 빈페스트를 방문하면 베트남인들이 아닌 독일 기술자들이 테이블에 앉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빈페스트도 말아먹게 생긴 베트남은 긴밀하게 교류하는 일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프리미엄 자동차 사업은 그만두고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전기차 부분에서는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생산해서 안 되니 이번에는 베트남과 손잡고 F1 그랑프리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빈그룹은 막대한 금액으로 경기장과 주변 부동산에 총력을 기울였죠. 2020년 4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애석하게도 2020년 초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바람에 F1 베트남 그랑프리는 취소되고 말았죠. 관람권을 구매한 고객 전원에게 환불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빈그룹의 사업이 줄줄이 망하게 되자 빈그룹의 부채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뛰어넘을 거라 호언장담하던 베트남은 코로나19 방역에 뛰어난 모습을 보인 한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추태를 보여줍니다. 지난해 베트남 총리는 타이응 우엔성의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을 방문해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바란다고 호소하며 부품, 장비 현지 조달을 확대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한편 틀린 선택을 했던 베트남은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경제 성장률이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오르기만 했었는데 2021년 3분기에 GDP가 전년 동기 대비 6.17%나 추락한 것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분기 기준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통계총국장은 예상대로 코로나19의 충격파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 몇 달 동안 전국 23개 지방이 봉쇄 조치를 시행했고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경제 성장률이 후퇴한 것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오히려 성장한 것을 보면 그다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난해 8월까지만 베트남에서 철수한 사업체가 85,500곳이나 된 탓도 있는데요. 통계총국 관계자는 역시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업 활동이 어려워졌다라며 코로나 탓을 할 뿐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도 요인이긴 하겠지만 전부가 아니라 요인 중 하나입니다. 베트남은 전에 비해 인건비가 높아지는 등 갈수록 해외 기업에게 어필할 강점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뿐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 하는 베트남인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인터넷에서 한국을 욕하고 비하하기 바쁩니다.
한편 베트남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전 세계가 러시아 규탄에 동참하고 있지만 제재에 동참하긴커녕 러시아와 관계를 더 끈끈하게 갖고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전 세계의 비난을 받았는데요. 베트남도 한국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처럼 참 알면 알수록 놀라운 나라인 것 같습니다.